여러분, 혹시 이런 회사 들어보셨나요? 실적은 계속 사상 최대를 찍는데 주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값도 안 되는 회사. 바로 현대모비스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정말 이상한 상황, 이게 엄청난 기회일지 아니면 그냥 가치 함정일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에요. 아니, 매출 60조 시대를 열고 미래차 기술로는 완전 앞서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시장에서는 이렇게 싸게 팔리고 있는 걸까요? 진짜 미스테리죠. 이 투자 퍼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풀어보시죠. 바로 이 숫자, PBR 0.5배. 이게 지금 상황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PBR이 0.5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면 지금 주가총액의 2배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통째로 1,000만 원에 샀는데 막상 안에 있는 재산을 세어보니까 200만 원어치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되게 싼 거잖아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우선 좋은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현대모비스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는 이유들이죠. 이 회사가 예전처럼 그냥 부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성장 엔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미래를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전동화.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그러니까 SDV. 자동차를 이제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현대차 그룹 안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에서 주문을 따내는 글로벌 수주. 바로 이 3가지가 현대모비스의 미래를 책임질 삼각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91억 달러?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현대차나 기아 빼고 다른 해외 자동차 회사들한테서 받은 주문 금액이에요. 무려 91억 달러. 그중에는 폭스바겐 같은 엄청난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현대모비스 기술력이 그냥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도장 쾅 찍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현대차 그룹의 부품 계열사라는 꼬리표는 떼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대박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AMPC 보조금인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공장 돌리는 착한 첨단 기업에게 세금 깎아줄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현대모비스가 2032년까지 미국에서 챙길 돈이 자그마치 2조 3천억 원이래요. 와, 이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버는 돈, 그야말로 보너스 현금이 쏟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모비스 하면 또 이 기술을 빼놓을 수 없죠. 이 코너 시스템. 이거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요. 바퀴가 막 90도로 휙 꺾여서 차가 옆으로 개처럼 움직이는 개걸음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좁은 데서 평행 주차할 때 그냥 옆으로 쓱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주차의 신이 되는 거죠. 이런 미래 기술을 이미 꽉 잡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회사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 구조를 한번 볼까요? 매출의 거의 80%는 자동차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듈이랑 핵심 부품에서 나와요. 이건 성장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근데 진짜 알짜는 뭐냐면 나머지 21%를 차지하는 AS 부품 사업이에요. 이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차 고장나면 무조건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아주 높은 마진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진짜 현금 창출기, 캐시카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성장을 쫙쫙 해주고 다른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고 구조가 아주 탄탄하죠. 아니, 이렇게 성장성 좋고 돈도 안정적으로 잘 버는데 도대체 왜 주가는 이 모양일까요? 그쵸?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어두운 면을 봐야 합니다. 현대모비스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그늘, 바로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진짜 리스크는요, 회사가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악명 높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시장에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의 거의 한가운데에 이 현대모비스가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다음 장에서 제가 아주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보세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갖고 있고 현대차는 기아 지분을, 근데 또 기아는 다시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구조죠. 이 고리의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죠?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 전체를 손에 쥐려면 결국 현대모비스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구조의 핵심,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정의선 회장이 직접 갖고 있는 지분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고작 0.33%입니다. 네, 3.3%가 아니라 0.33%요. 바로 이 지점.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투자자들이 밤잠 설치면서 걱정하는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회장이 자기 지배력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회사 구조를 뜯어 고칠 텐데 그때 혹시 회사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알짜 사업부를 떼어가거나 합병할 때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비율을 정해서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는 근본적인 공포죠. 바로 이 불안감이 주가를 꽉 누르고 있는 가장 무거운 족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한쪽에서는 미래가 엄청 밝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하고,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갈리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전망과 매매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정말이지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이 왼쪽, 그러니까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성장성만 보면 와, 이건 무조건 사야 해 싶다가도 이 오른쪽, 지배구조 리스크를 딱 보면 아, 이거 괜찮을까? 하고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감안한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일단 너무 서두르지 말고 42만 원에서 43만 원 정도 오면 조금씩 나눠서 사기 시작하는 1차 진입 구간으로 보라는 거죠. 혹시라도 여기서 주가가 더 빠져서 37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땡큐 하면서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전 매수 구간으로 보자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45만 원을 뚫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이 분석 자료에서는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붙은 조건이에요. 그냥 묻지마 매수가 아니라 지배구조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수가 있으니까 절대 한 방에 몰빵하지 말고 앞에서 말씀드린 가격대를 참고해서 차분하게 여러 번에 나눠서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다른 나라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 느낌이 확 와요. 현대모비스의 PER,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7.5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덴소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은 평균 13.5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말은 즉슨 만약에 그 지긋지긋한 지배구조 문제만 어떻게 해결된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압도적인 실적과 미래 기술력, 이 진짜 가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고 시장에서 제값을 인정받는 그날은 과연 언제 올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어쩌면 현대모비스가 정말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겠죠?